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가 한센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보도 자료를 국민의힘 공보국에서 좀 뿌려달라. 후보니까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거절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김문수 후보 측 내부에 쌓여 있는 불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자당 후보로 선출된 사람에게도 협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흐름 뒤에는 결과적으로 한덕수를 옹립하고자 하는 거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누구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4명이서 2차 파이널 경선 2명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네. 말하는 친윤계 인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홍 후보를 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주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홍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은 마지막 기회다 이래가지고 자신이 항상 불리한 이 당원 조직을 위해서 그동안 현역 의원 포함해가지고 원외위원장들까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게 웬만큼 가시화됐습니다. 그런데 4일 정도 앞두고 이 기류가 확 바뀌어서 그냥 김문수 쪽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뒤에 뒷배경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걸 또 친윤의 핵심들이 그 작업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비난한. 그래서 당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고 다 망쳤다. 이 부분이 이제 홍 시장의 입장인데.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게릴라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했다. 그래서 네, 당 지도부 전화를 안 받고 행방을 감췄다. 심야 경문식 입장문으로 파는 일. 사실 요즘엔 기자들도 상당히 좀 힘든 요즘입니다. 밤 10시, 11시, 12시에도 계속 뭔가 입장이 나와요. 네. 여기 좀 볼까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7일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간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집까지 찾아갔지만 못 만나고 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전화도 안 받고 박덕흠 의원은 5분에 한 번꼴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김 후보가 과거 노동운동을 할 때 쓰던 전략 전술을 활용하는 것 같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고문도 견뎌냈는데 당 지도부의 압박이 무서울 게 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마지막 문장, 김 후보는 서울대 출신 위장 취업 1세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김성태 의원님은 아니실까요? 네.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다 전략적인 거예요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어떤 관계자가 저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결심해 주도록 그렇게 김 후보 입장을 이해하고 네. 그 명분을 자꾸 드려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뭐 게릴라 전략, 전술 전략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김문수 후보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뭐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뭐 이러한 사람으로 자꾸 비춰질 거 아니에요? 자당 후보를 훼손하는 일이고 네. 단일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저런 발언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과연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8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공지를 했는데 예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35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처음부터 예견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께서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본인이 출마의 뜻을 굳혔다면 처음부터 국민의힘 네. 여기 당내 경선에 저는 참여하라 그랬어요.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라.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들한테 요도 먹는 거는 그건 잠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에 제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실행할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또 믿었지만은 이 정치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은 네. 이제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을 텐데 뭘까요? 그러면 왜 이런 흐름은 뒤에서 누가 어떤 힘이 조정하고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궁금하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를 누가 옹립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적 경선 등을 통해서 마지막
한덕수로 낙차를 보고 이 시도한 것은 윤석열이 빅피처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거든요. 네. 김성태 의원님 차마 그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뭐 친한 전직 의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서름이 지금 폭발 지경에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엊그제 한덕수 후보가 1호 공약이랍시고 AI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에 국힘의 후보가 됐는데도 국민의힘 당에서 만든 공약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김문수 후보 측에. 그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네. 너무 서러운 거예요. 후보가 됐는데 공약도 안 주고.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R&D를 삭감했던 총리가 뻔뻔하게도 AI 공약을 내놨는데 그 공약마저도 김문수 후보 공약을 베꼈다는 거예요. 그 김문수 후보 측의 불만입니다. 공약을 주지도 않고 네. 한덕수 후보는 오히려 자기 공약을 베껴서 발표하게 하고 또 더구나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가 한센인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보도 자료를 국민의힘 공보국에서 좀 뿌려달라. 후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거절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김문수 후보 측 내부에 쌓여 있는 불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자당 후보로 선출된 사람에게도 협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흐름 뒤에는 결과적으로 한덕수를 옹립하고자 하는 거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누구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윤석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지도부와 후보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입장에 차마 못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네. 예, 뭐. 이게 지금 말씀은 일단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없긴 합니다만 지금 이 박수현 의원님은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김문수 후보가 후보 대접을 못 받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서름이 폭발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체 한덕수 후보 뒤에는 누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게릴라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게릴라 전략 기억나시나요? 누군가가 문수형은 게릴라야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홍준표, 윤, 나라도 당도 망쳤다. 당과 합작해서 한 띄우기 공작.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네, 아무래도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좀 밝히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웠다. 김문수는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서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를 떨어뜨리다는 공작을 한 건데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김문수만 비난하냐.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초한 한덕수는 왜 비난을 안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성태 의원님. 지금 얘기는 한덕수 후보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4명이서 2차 파이널 경선 2명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네. 말하는 친윤계 인사라는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당시 후보 캠프에서 홍 후보를 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주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홍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은 마지막 기회다 이래가지고 자신이 항상 불리한 이 당원 조직을 위해서 그동안 현역 의원 포함해가지고 원외위원장들까지 다각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게 웬만큼 가시화됐습니다. 그런데 4일 정도 앞두고 이 기류가 확 바뀌어서 그냥 김문수 쪽으로 다 가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뒤에 뒷배경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이걸 또 친윤의 핵심들이 그 작업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비난한. 그래서 당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고 다 망쳤다. 이 부분이 이제 홍 시장의 입장인데 저는 일정 부분 뭐 저 부분을 완전히 부정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걸 네. 갖다가 자신이 후보를 갖다 당선되고 나면 한덕수에게 양보한다 이 이야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단일화 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라는 것은 우리 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지금 현재 무소속 늦게 뛰어들었지만은
경쟁력이 높은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주면 되는 건데 그 경쟁력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만이라도 좀 주고 나를 제대로 외우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지금. 이분도 할 건데. 마지막 말씀이 뭔가 애잔합니다. 이분도 하긴 할 건데 점점점.